네. 저희 채파고님이 잠시 네. 광고 나가면서 야 오늘 좀 조용하긴 하다. 그래도 하트로 계신 분들이 또 애정을 또 표현해 주니까 예. 또 따뜻함은 남아 있네요. 저기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채팅창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 선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 네, 거의 가족이네요. 선을 어떻게 그래도. 봤냐, 뭐 이런 애 저런 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힌지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을 잘하면 네. 첫 데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4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남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예. 뭘까요? 돈 아니야. 매너, 매너 아니에요. 좋은 목소리. 오! 왔었어요. I got it. 오. 목소리는 중요하죠. 예. 오케이. 남성들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네, 첫 데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48%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팁을 드리면 예. 목소리도 훈련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발성 연습을 통해서 모두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목소리 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 아나운싱 교육을 아주 짜게 받아본 적은 있지만 예. 목소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누구나 다 좋은 목소리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데이터 상대의 3분의 2 이상이 누군가 목소리를 듣는 것에 어마어마한 집중을 하더라. 맞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한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선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 꿀팁이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저희 또 신승우 미국 주식상학교 대표님 모시고 아주 자세한 이야기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대표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바쁘세요? 바쁜 게 있었다가 예. 이제 좀 끝나가지고 좀 그나마 한가합니다. 딱 타이밍이 좋았어요. 예. 목소리 좋아. 너무 좋아요. 48% 되겠어. 저런 맞아요. 목소리인가요? 네, 48% 돼. 목소리 너무 좋아요. 솔로입니다. 오늘 납니다. 오늘 첫 데이트. 48% 증가했어. 방송의 기본 피지컬은 목소리죠.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주식 사관학교.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신승우 대표님. 예, 오늘 목소리 좋은 신승우 대표님. 미국 대선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가장 이슈가 된 게 결국 PC. 사실 대선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실 좀 논란이 될 만한 말했던 게 숫자를 좀 흐린 눈을 보고 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오늘은 좀 과도하게 흐린 눈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도하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일부러 조금 더 레졸루션을 많이 낮춰보고 예. 다음번에는 아예 딱 스페시픽하게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예. 뭐 기업 한 두세 개 정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보고 예. 이번에는 아예 그냥 완전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한 해 시작이니까 또 이때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예. 좋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새해 포부 말하듯이 약간 새해에 어떤 식으로 좀 정치가 흘러갈지 특히 올해가 좀 정치해거든요. 맞아요. 올해가 선거가 유독 많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올해 선거도 많고 분쟁도 많거든요. 아. 일단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 이제 격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공급망에 이슈를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게 그러면은 뭐 더 줄어들 거 아니냐면 올해는 더 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는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느는 게 그럼 뭔가 어떤 경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하고 좀 머리를 굴려보니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약간 압축되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랑 돈 없는 나라로 일단 나눠서 보는데 예.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랑 민족주의가 문제가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대부분의 경제 쪽에서 보신 분들은 전쟁 안 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전쟁 안 난다는 게 대부분의 전쟁에 대해서는 정방향이에요. 보통 전쟁이 날 확률은 애지간하면 50%가 낮으니까 무조건 전쟁 안 난다고 찍으면 맞거든요, 보통. 네네. 근데 전쟁이 낮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냐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러시아한테도 우크라이나한테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났어요, 전쟁. 맞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론이냐면 국제정치학에서 오늘은 국제정치학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좋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기술 이야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가장 문과스러운 이제 정외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예.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을 하면은 예.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전쟁을 하면 서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전쟁이 열전이 나긴 굉장히 어렵다. 어. 했는데 이 말이 꽤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엄청 엄격하게 지켜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꽤 잘 들어간 나라끼리는 뭔가 열전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 두 번째로 깨졌어요. 리비아 때 처음으로 깨지긴 했는데 예. 리비아는 살짝 내비뒀다 치고
러우 전쟁 때 보면은 이게 두 번째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런 경제적인 피해가 없었냐면 있었죠. 전 세계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당사자한테도 있었고 그럼 서로가 그걸 몰랐냐면 서로도 그걸 너무 잘 알았죠. 특히 러시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때린다. 그러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봤던 그런 좀 뭐라 해야지? 그런 경제적으로 봤던 그런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좀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뭔가 봤을 때는 얘 행동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경제가 아니라 얘 행동을 뭔가 바꾸는 다른 동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손실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걸 침으로써 이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고 만약 개선이 된다면, 그쵸, 그쵸. 계산이 네. 된다면, 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이건 러시아 민족주의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의 민족주의다. 네, 러시아 민족주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가 별개의 나라인 것 자체가 문제예요. 어. 그냥 그 러시아 공화국의 전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별개의 국가인 것 자체가 원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얘네 입장에서는. 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사실 뭐 소련에서 어. 원래 민족주의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랑 싸우기 위해서 스탈린이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슬라브 민족 대 아리아 민족의 싸움이었어요. 그런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예.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 예.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맞았고 예.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모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 이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생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체성의 문제를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뭐 크림만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가 러시아가 아닌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너무 타당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러시아였던 나라였는데 러시아의 근데, 근데 예. 우크라이나는 좀 특별하다. 그 중에서도 위치가. 아. 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 예. 우크라이나는 달라요. 솔직히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은 네네. 조금 덜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서 차지해야 되는 명분이 조금 덜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 민족주의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쳐야 된다는 거를 제가 러시아 전쟁 나기 전에 들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래도 솔직히 재정적으로 손해볼 게 얼마나 심한데 하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그 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2배짜리 ETF가 있었거든요. 러시아주 2배 추종한 ETF. 예. 전쟁 난 날 바로 상폐됐어요. 그래요? 예.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뭐 그 다음에 결국 러시아 자체는 전쟁으로서 그냥 경제는 어떤 식으로는 좀 회복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거나 그런 급락 자체가 그리고 지금 뭐 막말로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방권에서 러시아 투자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데 당연히. 예. 그런 거 자체가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손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런 정책 결과를 낼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예. 경제적 논리로는 선택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이게 러시아 정도 나라는 사실 러시아는 큰 나라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도 나라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더 큰 나라는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죠. 하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결국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보통 이겨요. 의외로. 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 다시 경제 논리가 다시 와요. 근데 굶어 죽기 직전까지는 또 정치 논리로 가면은 예. 또 그게 쭉 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다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나라들은 다 배가 부른 건데 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념 생각을 하고 이념 생각은 근데 거기다가 또 불을 끼얹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꽤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예. 그 필터 버블이랑 에코 체인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이 사실상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요? 필터 버블이랑 예. 에코 체인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유튜브에서 내가 뭘 봐요. 뭘 보는데 내가 어떤 걸 봤으면은 그거랑 비슷한 영상을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내 선호도가 계속 그냥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영상은 볼 일이 없어지거든요. 갈수록. 그렇죠. 예전에는 좋든 싫든 TV를 돌리다 보면은 그냥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TV는 고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그냥 랜덤하게 봤어요.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예. 접하게 되고. 반강제로. 그렇죠. 그 실제로 퓨 리서치 같은 데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똑같은 문제지를 주고서
공화당이랑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양당이니까 예. 그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정답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어. 해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져요. 아. 근데 이게 나라 단위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네. 근데 그게 사실 유튜브 보다 보면 그래요. 그냥 유튜브 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까놓고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예. 뉴스타파 보는 사람들 타임라인 유튜브 타임라인이랑 예. 그 가시관 보는 사람들 유튜브 타임라인은 다른 세계예요. 어. 같은 한국에 살다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한국에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아. 그래서 중국이 보는 지구랑 예. 미국이 보는 지구는 완전 다른 지구가 됐어요, 이제. 아. 그래서 예전에는 겹치는 게 꽤 있었는데 예. 지금 겹치는 거는 되게 희박해졌어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네.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이 되게 격화가 심해지는데 예. 이거 자체는 꽤 예전부터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 AI가 들어가면서 내가 AI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하면은 이걸 살짝 역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특정 필터블의 여론을 좀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게 트럼프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어떻게 인터벤션을 했느냐 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유튜브랑 추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우리가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도. 예. 근데 그게 돌아가는 시대에서는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이제 음모론이 아니에요.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갈수록 각국끼리의 이해관계는 사실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중국산 물건이 없으면 세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더 미워지는 거야 갈수록. 어. 그러니까 이제 분쟁은 계속 에스컬레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쟁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분쟁이라는 게 솔직히 뭐 올라갔다가 이거 좀 뭔가 나 중국산 면도기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내려갔다가 그래서 또 내려가니까 인도산 면도기도 쓸만한데 하면 또 올라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예. 이번 바이든도 이제 뭐 차이나 없애겠다고 했다가 이제 디리스키 한다고 좀 수위 조절을 하지만 뭐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거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솔직히 한쪽이 강경책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쪽도 못 내려놓거든요.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놔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에스컬레이터 되는 게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더 뭐 열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열전이 아니더라도 그레이 워라는 전쟁들이 있죠. 그 중국에서는 초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안전이 이제 한계를 뛰어넘은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전쟁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가지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한다는 건데 뭐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진짜 댓글 부대 같은 것도 있고 진짜로. 예. 참고로 댓글 부대란 게 이게 약간 도시전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마오당이라고 존재하거든요. 우마오당이라는 게 예. 우마오당? 오마오당이라는 소리인데 오마오당? 대충 한국어로 비유하면 이제 그냥 댓글 부대 500원 알바 받고 하는 알바 부대다 이런 느낌인데 공청당 아래에 실존하는 단위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미군도 군사 편제 내에 심리전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여론조작 전단이 당연히 있는 건데, 예. 근데 뭐 그런 게,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게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메이저해진 거죠. 열전을 하기가 서로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 언젠간 열전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이때까지 지금 나오는 앞으로의 갈등들이 합리적으로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보다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네, 지금은 등장을 했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 앞으로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 원래는 국제 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제 체계하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조율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유엔이 나오기 전에 유엔 전에 전신이 있죠. 국가연합이었나? 그때는 미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유명무실하니까 그냥 1차 전쟁이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났단 말이에요. 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미국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다 해가지고 이게 유엔에 미국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어쨌거나 세계경찰 노릇을 하면서 뭐가 됐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세계경찰 노릇의 폐해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세계대전은 안 났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나 세계경찰 노릇하니까 피곤해 죽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트럼프는 이게 결과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지 병이 아니에요. 얘는. 증상이지 병이 아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라는 게 나온 이유는 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식으로 격화된 양극화된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 지형이 낳은 산물이고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그거에 의해서 과도하게 나온 PC가 낳은 안티 PC로서의 산물.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은
한국으로 비유하면은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죠. 일베. 네. 예. 일베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일베의 근원을 보면 원래는 일베가 DC 인사이드에서 그냥 크롤링해서 연명하던 사이트였어요. 아 그래요? 얘가 이렇게 클 사이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어쨌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이 그냥 음적으로 되게 크죠. 근데 일베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 설명을 하기 좀 어떻게 그런데 표현해야 됩니까? 일베가 뭐다? 뭐 일반적인 온라인, 그러니까 젊은 온라인 극우 세력이라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럼 그게 어떤 거에 바운스로 그게 생긴 거냐면은 원래는 그냥 유머글 사이트였어요. 어. 그게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이제 DC 인사이드에 있는 일간 베스트를 그냥 긁어 오면서 예. 그냥 날로 트래픽을 먹으려는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뭔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게 된 거는 예. 언제부터 그게 된 거냐면은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시위를 하면서 반대편의 의견을 거의 다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막으니까 얘네들이 메이저한 사이트에서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한 사이트를 몰려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아 광우병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신이 형성이 됐어요. 그 추동이 되는 원리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생긴 것도 비슷한 겁니다. 트럼프가 생긴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원래 언제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의 반작용은 그럼 뭐냐 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PC가 맞아요. Political PC. Correctness. 예. 이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PC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많이 심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략적으로 하면은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그레시브하다는 게 공격적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근데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트리거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노예제가 나오는 소설 작품을 다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흑인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트리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감이 생기죠. 반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마이크로 어그레션 있는 걸 다 빼버려요. 커리큘럼에서. 근데 이게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가속화가 되냐면은 예. 되게 재밌는 이게 통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미국 내 교수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은 공화당이 없어요. 공화당이 없어요? 공화당이 아예 없다시피 해요. 오. 비율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1대 30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 아카데미아 사이에서는 원래 좌파 성향이 좀 더 세요. 이렇게 하면 욕먹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또 엔지니어링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기계공학 이런 데서는 한 1대 1.6 정도예요. 거기도 공화당이 약세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오더가 자릿수가 다르죠. 그러네요. 근데 문과로 는 10배, 20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문과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과 같은 경우에는 피어 리뷰를 할 때 어쨌거나 숫자가 나와요. 객관적인 검증이 되는데 예. 문과는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피어 리뷰를 할 때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 스탠스가 녹아가지고 사상적인 스탠스나. 근데 그건 제 그냥 가설이고 예. 근데 뭐 실제로 어떻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까놓고 보니까 결론은 그렇고 이걸 시퀀스로 보면은 실제로 그 비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1대 30이 아니었다. 원래 1대 30이 아니었고 네. 원래는 한 1대 5, 6 정도였는데 한 2000년도 초반에는 2020년 정도 오니까 공화당 한 명 있을 때 이제 그 민주당 교수가 뭐 20명, 30명이래요. 심지어 막 뭐 젠더 스터디스 이런 데는 예. 공화당 교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학계에서 그런 폴리티컬 바이어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물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런 부분이 근데 미국 그럼 일반 사회랑은 그게 뭐 온라인이 돼 있냐 하면 괴리가 있거든요. 미국 사회는 실제 미국 사회는 그렇지는 않죠, 솔직히. 맞아요. 예. 실제 미국 사회 보면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뭐 속어주에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Don't cry like a nanny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계집애처럼 질질 짜지 마 뭐 이런 뜻인데 뜻으로 따지면은 예. 이게 예전에는 분명히 있는 말이고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남부에서는. 예. 근데 이런 말을 대학교에서 하면은 지금은 바로 대접당할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안에서도 너무 이게 극단화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 미디어 쪽은 어쨌거나 아카데미에 가장 가까워요. 특히 이제 저널리즘 쪽도 보면은 저널리즘 쪽 교수도 대충 1대 30 정도 돼요, 비중이.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됐다고 미국 시민들이 좀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같은 게 나오고 샤이 트럼프가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나오기 전에도 샤이 트럼프는 있었어요. 근데 그 샤이한 거를 대변해 주는 게 샤이 트럼프일 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은 어. 그 PC에 대한 피로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 누적되었다고 봐요, 솔직히. 근데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는 트럼프 같은 누군가. 그러니까 예. 꼭 트럼프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낙선되냐 당선되냐는 저는 솔직히 당선 가능성 높게 보는데 예. 근데 이번에 낙선되냐 당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트럼프라는 전례가 나왔고 음. 얘가 정치 공학적으로 너무나도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다음번엔 넥스트 트럼프가 나올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그 트럼프가 나온 게 뭐 크게 뭐 사이가 문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온 거를 그 트럼피즘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트럼프가 넥스트 트럼프가 없을 거냐면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 자극적인 후보가 나올 수도 뭐 있겠죠.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나는 조금 더 민주당적 어필해가지고 좀 땡겨와서 뭐 약간 당선 가능성 높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예. 어쨌거나 넥스트 트럼프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추상적 이야기를 길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네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트럼프가 나온 배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배경을 봤을 때 미국의 양극화가 있어요. 그 폴리티컬 양극화가 있어요. 근데 그 양극화가 경제적으로도 문제는 재밌게도 경제적으로 그 양극화가 꽤 세요. 캘리포니아로 대변되는 미국 리버럴들이 이번 시즌에 이제 경제 그 성장을 다 받았어요. 경제 성장 수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AI니 뭐니 저도 AI 좋아하고 바이오 좋아하지만 걔네 기업 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있는 캘리포니아랑 어디 아리조나 남부 물론 또 아리조나는 그 와중에 또 레드 스테이트에서 벗어났는데 예. 어쨌거나 뭐 아리조나 남부에 있는 레드넥 이런 애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메이저리티는 어쨌거나 레드넥에 더 가까울 텐데 굳이 따지면은 근데 경제 성장이나 그런 거는 캘리포니아들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뭐 시장 경제 논리상 타당해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감정을 뭔가 메꿔주진 않아요. 이거를 기차게 잘 만든 게 트럼프죠. 이게 세계화해가지고 너네가 그냥 일자리 잃었다. 네. 이제 외국 애들 일자리 잃었다. 그리고 너 불법 이민자 하다가 일자리 잃었다. 그러니까 나는 멕시코에다가 장벽 쌓고 이제 캘리포니아 애들한테 세금 왔다리 때리고 정유주한테 정유주 이제 걔네들 이제 제대로 잘 풀어줘가지고 너네 트럭 운전할 때 문제 없게 하겠다 해가지고 뒤에 재밌는 게 운전기사 안에서도 이제 정치성이 엄청 갈려요. 근데 트러킹 같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공화당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소형 세단 운전하는 운전사들 있잖아요. 뭐 우버나 그런 쪽은 무조건 다 데모크래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석유를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공화당이에요. 뒤에 명료한 이게 통계적으로 뭐 더 뭐 약간 딴지를 걸 수 없을 정도로 꽤 세요. 그래서 학력 그 다음에 학력, 직업, 인종은 생각보다 미묘한 게 히스패닉계가 공화당을 생각보다 요새 지지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왜 그런 거 같냐면은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체자들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끼리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언더큐멘티드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불법인자라고 안 그러고요. 일리걸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이것도 피스의 일환인데 요새는 언더큐멘티드, 미스더큐멘티드라고 그래요. 서류가 없다. 얘네가 사람은 사람인데 서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언더큐멘티드. 아니 불법이라고 하지 뭘. 근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950 이하 950였나 어쨌거나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인 거 이하의 이제 잡범들은 가두질 않아요. 그래요 요즘에.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설 경비원들이 걔네를 물리적으로 제재를 못 해요.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걔 훔쳐요. 맞아. 그래서 문 닫는 기업들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타겟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장사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래요. 시카고 지금 뭐 총격 엄청 나고 시카고에서 구글 내비게이션 키고 있으면 여기서 총격 났으니까 피해가서 이렇게 뜨거든요 안내가. 근데 그런 상황에 따진 게 이유가 없지 않은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그 디펀드 더 폴리스란 이거 뭐 아주 좋은 표현 쓰셨는데 이민자들은 자기가 막차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들어온 이민자들은 사다리 걷어차고 싶으니까 장벽 세우는 거 바랄 수 있죠. 그래가지고 히스패닉에서는 생각보다 공화당 지지 비율이 꽤 높아졌어요.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막 타코벨 가가지고 타코 먹으면서 I love taco and Mexican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제 지지율 깎아먹기는 했는데 뭐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그게 한국으로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국으로 비교하면 이제 대선 대표가 나와가지고 중국 동포들한테 이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나 중국 음식 좋아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텍스맥스랑 멕시칸 음식 완전 다른 음식인데 그거를 이제
이제 트럼프답게 그런 사소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어쨌거나 텍스맥스나 멕시칸이야 다 멕시칸이지 하고 먹으면서 이제 어필했던 건데 효과가 났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는 어쨌거나 제가 볼 때 마이너한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이제 히스패닉 쪽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백인 여성이 예. 특이하게 트럼프 지지를 많이 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예. 일반적으로 여성은 무조건 데모크래트 지지예요. 아,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여성은 무조건 데모크래트 지지예요. 왜요? 그냥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통 젊은 여자가 예. 일반적으로 왼쪽 정당을 찍지 않는 경우는 보기 엄청 드물어요. 그래요? 이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놀라워리 많지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관측이 되기는 해요. 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가 있겠죠. 뭔가 있을 텐데 전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근데 통계만 놓고 보면은 20대 여자가 여성분들이 20대 여자가 우파 정당을 지지한 경우는 극단적으로 드물어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네. 네. 근데 미국이랑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나라 거의 그래요.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 그러니까 OECD 정도 된 고소득 국가에서 약간 1020 여성이 우경화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 자체가 조금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더 민주당 쪽 지지가 높은데, 예.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백인 여성은 공화당 지지가 높고 트럼프 지지를 한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흐름과 패러다임이 많이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다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도 정치 지형도 원래는 세대 간이었는데 지금 예. 성별 간 격차가 훨씬 세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네네네. 궁금한 게 네.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트럼프라는 후보 때문에 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지금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후자를 트럼프가 잘 캐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트럼프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 어쨌거나 얘는 사업해서 돈 번 놈이니까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얘는 개인 신념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신념 이전에 비즈니스로 정치를 보고 접근한다고 전 생각해요. 그 지금 정치공학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실제로 퍼포먼스가 안 나오냐면 실제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지난번 대선이 진짜 놀라운 대선이었던 게 미국 대선이 예.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하는 게 진짜 효능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 한 표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 한번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찍으면 그건 그냥 사표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예요, 생각보다. 그게 원래 그냥 제도의 그냥 의도기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7천만 표 넘게 받았거든요. 예. 근데 7천만 표를 받고 낙선한 첫 대선 후보고 맞아요. 보통 7천만 표면 무조건 당선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정치 격화가 되게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 있어요. 정치 뭐 하고 있다고?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 있어요. 정치 고관료층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 네. 그래가지고 레드넥 애들은 레드넥이라서 관심이 많고 예. 이제 원래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솔직히 민주당 애들은 자기 안 나가서 투표해도 되거든요. 예. 다 해. 투표율이 너무 높아. 이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하나의 예시를 볼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폭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아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참고로 미국이 그렇게 공격당한 게 미국 의회가 그렇게 털린 게 그 영국이 옛날에 저게 털었던 거 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털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국이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전에 요준 시대에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왕 이름을 백성들이 모를 때 태평성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국도 만만치 않죠. 한국도 뭐 검사장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그 정치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치에 대해서 다 너무 고관여층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많이 낳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 그 비용이 실제로 투자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 저희 투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투자에서 보면은 트럼프 최고 수혜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네. 왜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뉴욕타임즈가 가장 찰지게 까요. 찰지게 까인다고요? 네, 찰지게 까요 트럼프를.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 구독자 수가 늘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기, 공화당 당선기에 뉴욕타임즈 주가가 좀 좋아요 보통. 근데 이번에는 귀신처럼 먼저 선반영해서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맞긴 맞아요. 뉴욕타임즈가 귀신처럼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 그 트럼프가 만든 SNS가 있거든요. 예. 그 SNS가 사실 담고 있는 함의가 되게 많아요.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 이유랑도 되게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함의가 있는데 예. 그게 이름이 스펙준데 그거 한번 밈주여가지고 막 상장하다 850%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식도 제가 볼 땐 트럼프 당선되면 또 한 번 시세 주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 이름 뭐라고요? 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근데 뭐 트럼프 스펙준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딱 나오는데. 예. 하여간 트럼프가 돈 잘 벌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좀 뭐라고 해야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테마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동훈 테마주 같은 트럼프 테마주고 두 개가 일반적으로 뭐 엑소모빌 같은 그런 전형적인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안티 친환경 이제 그렇죠. 이제 뭐 화석연료 석유기업들. 오케이 뭐 그런 쪽 그런 쪽 주식들 잘 갈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멕시코 주식. 멕시코 주식. 멕시코? 왜 멕시코 주식이냐? 실제로 멕시코 지수가 엄청 올랐어요. 작년에 최고 승리자 중에 하나예요. 지수 중에서는. 아, 그래요? 물론 주요 국가는 아니니까 막 엄청 스포트라이트 받진 못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한 게 멕시코 주식이나 미국 철도 주식들. 왜 그러냐면은 둘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뭐가 있으니까 미국 철도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멕시코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예전에는 중국에다가 공장을 놨는데 이제 못 놔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솔직히 공장 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빼라고 막 빡 지르겠지. 그럼 빼면은 이게 선택지가 인도 아니면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괜찮고 인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도 괜찮아 보이고. 실제로 인도는 좋아 보이는데 뭐 투자를 못 하니까 그냥 아쉽죠. 근데 이제 지수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수는 볼만하고요. 그 개인적으로 인도 주식 얘기를 잠깐 하면은 잠깐만. 인도 주식은 테라포밍하는 주식 최고입니다. 뭐요? 테라포밍하는 주식 최고입니다. 테라포밍하는 주식. 인도 사람 살 곳 만드는 주식들. 정수하는 주식, 화장실 주식, 건설주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열악하니까. 인프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인프라 주식들. 그래서 저는 이온 같은 거, 이온 LTD가 이제 거기서 정수하는 주식인데 인도에 정수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주가가 꺾이질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인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엄청 밀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인프라가 전혀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 있으신 분들이 이게 나 부족하다가 느껴야 발전이 될 것 같은데 뭐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일단 2030년에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유치하려면 일단 기본 인프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밀기는 많이 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티 총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깔끔한 화장실 많이 깔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깔끔하지만 외부한테는 안 깔끔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떡하 지금보다 깔끔할 거니까 그런 어느 정도 발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느낌인 거죠. 솔직히 인도에서 정말 깔끔해지더라도 뭐 진짜 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못 따라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보다 나아지면은 그런 회사 매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인도 괜찮아 보이고 그 비슷하게 그래서 일본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일본. 일본은 왜? 일본이 왜 좋아 보이냐면은 왜 좋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엔저가 유지가 되면서 성장 기조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을 제대로 탔죠. 지금 아시아 최고로까지 올라왔고 이제 일본 자체도 전국점을 뚫었으니까. 근데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좀 약간 미국이 전쟁을 할 때 그 중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랑 뭔가 갈등이 생기면은 가장 수혜보는 포지션이 일본이기는 해요. 중국하고 전쟁을 보게 되면은 가장 수혜가 일본이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할 때 가장 수혜보는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저성장 기조가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아까 제가 전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정책 기조도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주가 부양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대놓고 거래소에서 주가 부양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 주식은 실제로 저는 지금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 주식에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철도주나 아니면 해운주도 되게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사람들 해운주는 뷰가 갈려요. 근데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해운주가 일반적으로 세계화가 깨지면 해운주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해운 물량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근데 또 해운주 프로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운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원래는 그냥 중국, 미국 갔다 오면 되는 거를 지금 뭐
인도 미국 갔다 오면 중국 미국이랑 인도 미국은 1.5배 정도 그 톤마일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톤마일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으로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해운주 자체는 어쨌거나 돈을 더 벌 거다. 어. 그러니까 원래는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달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서로 갖다 사서 썼는데 예. 이제 못 사서 쓰잖아요. 한국이 지금 뭐 미국이 좀 미쳐가지고 중국 전체를 막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면은 예. 한국은 뭐 진짜 인도든 아니면 어디 동남아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예. 그럼 그게 중국제보다는 해운 비용이 더 들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해운주는 돈 더 버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그건 좀 주탄을 튕겨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떨어질 거라 말하기 어려운 게 예. 실제로 지금 세계화가 깨지면서 막 수에즈운하 같은 거 이슈 터지니까 예. 바로 해운 운임 폭발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랑 이제 해운 회사들 잘 가네 마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해운이 막힌다고 해서 해운이 막힐 수가 없는 게 해운이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송상. 그냥 매시브하게 가져오는 거는 해운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해운은 되게 지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볼 이유가 없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앞으로의 해운은 좀 더 다이나믹할 것 같고 그리고 해운도 제가 지지난해 예. 가장 후회하는 게 예. 제가 지지난해 해운주가 탑픽이었고 해운주 회사만 2개만 샀거든요. 그냥 딱 다른 회사 거의 안 사고. 국내. 국내 전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되게 아쉬운 거는 벌크선을 샀다는 거. 벌크선을 샀어요. 네, 탱커선을 샀었어야 되는데 예. 벌크선을 샀어요. 근데 탱커선 벌크선이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해운이랑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운사들도 내가 어떤 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배가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유리한 시장 상황이 있고 작은 배가 유리한 시장 상황이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그걸 다뤄볼게요. 다음번에 다룰 때 그걸 다뤄볼게요. 해운주 다이제스트 하는 법. 좋아요. 네. 큰 배. 이제 큰 배죠, 큰 배. 근데 그거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항로 따라 따져봐야 돼. 항로 따라서 얘는 못 지나가는 항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따져봐요. 생각보다 세세하게 따질 수 있고. 야, 그거 다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분석은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예. 이게 그 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해운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도면지 있으면 분석할 만한 회사라서 그러니까 다음번엔 그걸 좀 세세하게 다이제스트 해볼 건데 예. 오늘은 그냥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부러. 약간 새해 첫날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면은 앞으로도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도 그건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전쟁은 안 날 것 같은데 그레이 원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레이 원가 어떤 식으로 날 것 같냐면은 이런 식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지금 대만 총통 선거 끝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뭐 대만 독립 지지해야 된다고 막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떤 식으로 대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식으로 대만을 때릴 수가 있냐면은 대만 어쨌거나 그러면은 중국이잖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우리네 영해에서 훈련을 할까 하면서 대만을 둘러싸고 해군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대만에서는 모든 비행기 다 못 뜨고 모든 배 다 못 뜨잖아요. 그렇죠. 그 짓을 그냥 내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들 입장이죠. 근데 실제로 대만 선거하니까 바로 예. 그냥 풍선 날리면서 그런 식의 견제 때렸죠. 실제로 이게 어떤 식의 이슈가 있냐면은 중국 공군에서 그냥 계속 훈련을 대만 쪽에서 해요. 그러면 대만 쪽에서는 어쨌거나 훈련에 맞춰가지고 걔네도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종사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대만 예. 조종사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맛이에요 지금 과로 때문에. 예. 얘네가 한 번 뜰 때 여기는 10번 떠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레이워는 굉장히 그러니까 심화될 거고 진상 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진상을 얘기하자면. 부리는데 예. 근데 이걸 미국이 개입을 못해요. 하나의 중국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다른 나라도 개입 못해요. 다른 나라 예. 개입하면은 너 하나의 중국 하는 거야? 너 그러면은 오늘부터 우리랑 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대만은 앞으로 한동안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고생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 펠로시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훈련했잖아요. 예. 앞으로는 상시 훈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레이워를 하는데 예. 문제는 그레이워를 하다가 재수 없이 민간인 피해 나면은 그때부터는 레드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데 일단은 그레이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또 삼성전자는 이쁘장한 수혜 보는 거죠. TSMC가 아쉬우면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괜찮은 것 같고 평탁도 괜찮고 해서 예.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만약 제가 지금 식당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평택 내려가가지고 한밭집 할 것 같습니다. 평택 내려가서 한받침 한다고? 네, 그게 지금 최고 탑픽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 옆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한식 뷔페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우리가- SBLK가 제가 산 거 맞습니다. 버리 선생님이 뭐야? 샀던 거. 아니 SBLK 하시길래 누가 아 댓글에서. SBLK 스타벌크 캐리어스라고 있는데 네. 얘네가 좀 유리한, 그러니까 벌크 선사 중에서는 제가 볼 땐 탑픽이 맞아요. 아, 실제로 배당도 잘하고 네. 주가 그래프 보면 좀 웃긴 그래프인데 그냥 역병합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엄청 주가 확 떨어졌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운주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해운주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앞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해운주는 아마 앞으로 진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 우상향으로? 아, 우상향은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건- 왔다 갔다 네, 한다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슈가 터지면은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럴 테니까. 네. 근데 원래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불확실성의 산물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대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전 세계를 좀 잠깐 갔다 왔다. 넓은 주제를 한번 다뤘네요. 네. 시대가 좀 변했다. 네. 경제 이론보다 좀 정치역학적인 구조가 좀 복잡해졌다.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약간의 좀 불안정한 또는 너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이 대외적인 어떤 뭐 악재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더 복잡하고 또 투자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생각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옛날에도 집 사기 어렵고 지금도 집 사기 어려운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투자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쵸, 늘 경기는 안 좋죠. 예. 네. 제가 살면서 제가 부자였던 적이 없고 네, 경기 언제나, 좋았던 적이 언제나 없었어. 월급은 부족하고 예.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약간 봐야 되는 게 달라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만 보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지정학적인 것도 껴서 봐야겠다는 느낌? 예. 그래서 예전에 ESG가 약간 예전에 ESG를 좀 봤잖아요. 주식 예. 투자할 때. 예. 근데 블랙락에서 ESG를 이제 안 밀어요, 더 이상. 근데 지정학 팀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학 관련된 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런 펌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좀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치 논리에 대해서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치 논리라는 게 진짜 미묘한 게 예. 중국에서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 도광 양용하라고 그랬는데 10년 존버하라고 그랬는데 시진핑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걔한테는 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아 얘는 무조건 사교육 업체를 때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참고로 중국 사교육 업체 지금 다시 볼만합니다. 그래요? 중국 사교육 탈 에듀라고 있는데 탈이랑 에듀랑 뭐 2개 정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게 예. 얘네 지금 피버팅 해가지고 예. 이제는 사교육 업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볼만해진 것 같아요. 사교육 업체들 예, 엄청나게 때려 맞았잖아. 예전에 뭐 그냥 과외 금지 때리니까 야, 중국은 나라가 클래스가 달라서 예. 과외 금지 때리니까 그냥 뭐 며칠 만에 50%씩 내려꽂더라고요. 100분의 1 토막 정도는 뭐 네. 기본이지 뭐. 네, 실제로 거의 10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 다음에 또 작년에 한 50%씩 올랐어요. 아. 제가 볼 때 50% 오른 게 이유가 있다. 예. 이게 그냥 반등이 아니라 예. 피버팅을 한 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예. 볼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꿔버렸죠. 바꿔버렸다. 네, 근데 바꾸고 나면 사실 또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탈이나 에디 청업자분들은 되게 기민하신 분들일 거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손준 회장님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고 예. 그냥 뭐 아예 아무것도 못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저 신승우 대표랑 방송을 하면서 약간 두 번 약간 꿈틀꿈틀했던 게 있었어. 일단 트럼프 후보자한테 예, 시진핑한테 개, 그리고 손준 회장님이야. 재밌었어. 전 고소할 사람한테만. 오늘 뭐 CIA랑 삼합회가 올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광범위한 주제로 전 재밌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신승우 대표님하고는 한 5시간 얘기해야 최근에 생각한 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아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해운에 관련해서 네, 딥하게 다음번에는 한번 들어가는 시간. 다음번에 해운주 다이제스트 하는 방법.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신승우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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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